위험한 균형 D3, K2, 마그네슘의 숨겨진 위험.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바로 지금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성인들이 비타민 D3, 비타민 K2,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몸속에 조용히 생화학적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양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제품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 아침 복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안전하고 간단하며 심지어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 잘못된 형태 또는 잘못된 조합으로 복용될 경우 심장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신경계를 압도하며 장기가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신호를 받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뇌가 리듬을 벗어난 전기 충격을 조절하려 애쓰는 것, 혈액 화학 성분이 급격히 변동하여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허둥지둥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제대로 조화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시작한 것이 갑자기 심계항진, 신경과민, 현기증, 메스꺼움, 혈압 상승,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축적되는 신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성인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뼈를 강화하거나 심장을 보호하거나 에너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D3, K2, 그리고 마그네슘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칼슘 이동, 신경 전도, 혈관 기능, 그리고 신장의 작업량을 조절합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불균형하면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일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조용히 발생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 강의에 도움이 될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몇 살이고 현재 이 중 어떤 것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비타민 D3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K2와 함께 복용하고 계십니까? 매일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읽고 답변하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지침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노년층이 좋은 의도로 이러한 영양제를 복용하지만 몸속에 조용한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비타민 D3, 비타민 K2, 그리고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성인 10명 중 6명이 이미 부조화된 방식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형태로, 또는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과 맞지 않는 용량으로 복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느껴지므로 그들은 내면의 연쇄 반응이 조용히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몇 주 또는 몇 년 동안 그 루틴을 계속합니다. 숨겨진 위험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세 영양소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칼슘이 몸 전체를 예측 불가능하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뼈로 안내되는 대신 너무 많은 칼슘이 혈류에 떠다니게 됩니다. 신경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잦은 신호를 받기 시작하여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매번 박동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완벽한 비율에 의존하는 심장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신장조차도 감당하도록 설계된 것보다 더 많은 칼슘을 갑자기 처리해야 할 때 과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에는 조용히 발생합니다. 대시보드에는 경고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갑작스러운 통증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과 영양제를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 피곤하거나, 조금 더 불안하거나,
더위에 조금 더 민감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심계항진, 잠 못 이루는 밤, 또는 가벼운 근육 경련을 알아차리고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D3, K2, 그리고 마그네슘은 각각 다르지만 필수적인 일을 수행하는 의료팀 구성원처럼 조정된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비타민 D3는 몸이 흡수하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K2는 그 칼슘을 올바른 장소, 특히 뼈로 안내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신호, 심장 리듬,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칼슘의 적절한 사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전체 구조가 불안정해집니다. 그 불안정성은 칼슘 과부하, 신경 과자극, 전해질 혼란, 그리고 서서히 심해지는 신장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불균형이 커질 때 발생하는 6가지 구체적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은 중요하며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손상으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경계의 불안정 D3가 마그네슘을 고갈시킬 때, 마그네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 긴장을 완화하거나 숙면을 돕기 위해 밤에 복용하는 이완 미네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마그네슘은 실제로 전체 신경계를 흐르는 전기 활동의 마스터 컨트롤러입니다. 뇌에서 전달되는 모든 신경신호, 근육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모든 메시지, 심장이 제때 박동하도록 유지하는 모든 리듬, 이 모든 것이 마그네슘의 안정적인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체의 전기 배선이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서 비타민 D3가 등장합니다. D3를 복용하면 음식을 통한 칼슘 흡수량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칼슘은 필수적이지만 또한 매우 활발합니다. 그것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 경로를 자극하며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듭니다. 칼슘 수치가 상승함에 따라 신체는 증가된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마그네슘을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두 미네랄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마그네슘 저장량을 고갈시킵니다. 조화롭게 움직이는 대신 그들은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경계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그 섬세한 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균형이 깨질 때 증상은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 없이 나타나는 작은 근육 경련을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종아리가 갑자기 뛰거나 발이 조여지거나 어깨가 몇 초 동안 떨리다가 다시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한밤중에 엄습하는 심한 근육 경련을 경험하는데 통증이 너무 날카롭고 강렬해서 침대에서 뛰쳐나오게 만드는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지속되는 눈꺼풀 경련을 겪기도 하는데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멈추지 않을 때 엄청나게 좌절감을 줍니다. 신경 자체도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손이나 발의 따끔거림을 느끼거나 왔다가 사라지는 무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 나타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수축을 위해 칼슘에 의존하고 이완을 위해 마그네슘에 의존하는 심장 근육이 상충되는 신호를 받기 시작하여 불규칙한 리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성인들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진정한 원인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것은 D3를 뒷받침할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 복용함으로써 생성된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과학계는 이러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별표 미국 정고리학 협회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아스티오패식 어소케이션. 별표에 발표된 한 연구는 비타민 D는 적절한 마그네슘 없이는 제대로 대사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이 너무 낮으면 D3 보충은 비효율적이 되며 혜택 대신 내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연구는 명확합니다. D3 섭취량을 늘릴 때마다 마그네슘 필요량도 증가합니다. 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경계가 그 부담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효과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떨어지고 칼슘이 몸속에서 지배적인 힘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조용히 커집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증상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근육 경련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하루 종일 너무 많이 걸어서 안절부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장 떨림은 나이가 들고 있다는 징후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은 몸이 압도당하고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안정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그네슘이 D3와 다시 조화를 이룰 때 신경계는 진정되기 시작하고 근육 경련은 사라지며 심장은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습니다. 몸이 마침내 부족했던 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는 놀랍습니다. 잘못된 형태의 문제, 장염증 및 투과성 증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선택할 때 그들은 라벨에 적힌 숫자를 봅니다. 그들은 원소 마그네슘의 양을 비교하며 종종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은 제품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별표 산화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악사이드, 별표 이 가장 흔하게 구매되는 형태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강력해 보입니다. 라벨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몸이 그것의 약 4%만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6%는 장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채 머무를 때 그것은 장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벼운 변의 이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일 계속되면 장은 지속적인 자극의 파도에 노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설사, 물설사 또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예측 불가능한 급박함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화관의 내벽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직은 섬세하며 반복적인 자극은 그 온전함을 서서히 침식합니다. 연구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별표 유럽 위장병학 저널, 유러피언 저널 오브 게스트로엔터랄러지. 별표에 발표된 한 연구는 흡수가 잘 안 되는 마그네슘 형태의 만성적인 사용이 장벽의 경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염증은 항상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세포 사이의 별표 밀착 연접, 타잇 정션즈, 별표를 점진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미세한 연접은 장의 보안 게이트 역할을 하며 무엇이 혈류로 들어가야 하고 무엇이 소화관 내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통제합니다.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혈류로 건너갈 의도가 전혀 없었던 입자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별표장 투과성 증가, Increased Intestinal Permeability, 별표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더 흔하게는 사람들은 이것을 별표세는 장증후군, 리키 거트,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벽이 약해지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들은 이 탈출하는 입자들을 침입자로 보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면역 반응은 몸 전체로 퍼져나가 장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관절 불편함, 더 많은 뇌 안개,
식사 후 더 많은 피로 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더 일반적인 염증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장이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됨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은 산화 마그네슘이 만드는 삼투 효과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즉, 결장, 대장은 끊임없이 물을 끌어당기는 것에 익숙해지고 규칙적인 배변을 위해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영양제가 제거되면 정상적인 운동성은 종종 느려집니다. 많은 성인들이 변비를 완화하기 위해 산화 마그네슘을 복용하지만 결국 문제를 지속시키는 바로 그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문제는 마그네슘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형태입니다.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마그네슘을 받을 때 그것은 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혈류로 이동하여 신경을 지원하고 근육을 진정시키며 장 내벽을 방해하지 않고 균형을 회복합니다. 별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매그니지엄 글라이서네이트, 마그네슘 토레이트, 매그니지엄 타우레이트 또는 고품질이 마그네슘 말산염, 매그니지엄 메일레이트, 별표과 같은 형태는 염증이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형태들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거나 널리 이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해해 보이는 영양제가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소화 시스템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형태가 선택될 때 장은 치유되기 시작하고 염증은 감소하며 장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많은 성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에너지, 면역력,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D3 역설뼈가 약해지다. 비타민 D3를 잘못 복용할 때 발생하는 가장 놀라운 영향 중 하나는 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뼈대를 강화하고 골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D3를 복용합니다. 이것은 현명한 의도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생물학은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비타민 D3는 종종 칼슘 흡수를 돕는 영양소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D3를 복용하면 그것은 마치 배달 트럭처럼 작용하여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서 혈류로 더 많은 칼슘을 가져옵니다. 문제는 D3가 그 칼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반체일 뿐입니다. 혈액 내 칼슘 수치를 높인 후에는 임무가 끝납니다. 몸에 올바른 파트너가 있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K2 수치가 너무 낮으면 그 칼슘은 안내자가 없습니다. K2는 칼슘을 뼈로 인도하고 동맥과 연조직에서 칼슘을 멀리하도록 하는 특정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영양소입니다. K2가 없으면 D3가 가져온 칼슘은 목적지 없이 떠돌게 됩니다. 그것은 정착할 곳을 찾으며 혈류에 떠다니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이 과정에서 두 번째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K2가 칼슘을 뼈로 안내하더라도 마그네슘은 칼슘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뼈 기질, 본 메일릭스, 별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뼈 기질을 뼈의 구조를 제공하는 비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칼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강하고 밀도가 높은 뼈대를 만들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칼슘이 올바른 위치에 도달하더라도 제대로 통합될 수 없습니다. 이 두 파트너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결과는 역설이 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칼슘을 흡수하지만 뼈는 전혀 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연구는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별표뼈 및 미네랄 연구 저널, 저널 오브 본 앤드 미너럴 리서치. 별표에 발표된 한 연구는 적절한 K2와 마그네슘 없이 고용량 비타민 D3를 복용한 사람들이 골밀도 개선을 보이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골밀도가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칼슘을 흡수하고 있었지만 뼈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인들에게 두 가지 주요 문제로 이어집니다. 골격이 점차 미네랄 함량을 잃습니다. 뼈는 더 가벼워지고 더 부서지기 쉬워지며 골절되기 더 쉬워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단순히 노화 관련 골 손실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종종 더 깊은 원인은 그들의 영양제가 몸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칼슘이 속하지 않는 곳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표 연조직 석회화, 소프트 티슈 캘시피케이션, 별표라고 부릅니다. 칼슘은 관절, 근육 조직,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혈관벽 내부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칼슘의 이러한 조용한 변화는 일부 사람들이 뻣뻣함, 유연성 감소, 또는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뼈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을 때조차도 몸은 여분의 칼슘을 처리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가야 할 곳에 놓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뼈를 보호하기 위한 바로 그 영양제가 서서히 뼈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비타민 D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이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D3, K2, 그리고 마그네슘이 적절한 균형으로 함께 복용될 때 칼슘은 필요한 곳으로 흐르고 골밀도는 개선되며 연조직 석회화의 위험은 감소합니다. 몸은 올바른 도구를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도구들 중 하나라도 빠질 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장의 과부하, 조용한 손상과 결석 위험 비타민 D3를 잘못 복용하는 것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간과되는 영역 중 하나는 신장입니다. 이 두 개의 작은 장기는 등 아래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으며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전해질이 균형을 맞추며 몸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매일 거의 50갤런의 혈액을 걸러내고 불평 없이 이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몸속 칼슘의 균형이 한 방향으로 너무 치우칠 때 신장이 가장 먼저 부담을 느낍니다. 비타민 D3는 장이 음식으로부터 흡수하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을 지원하고 신진대사의 여러 측면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몸이 그 칼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혈류로 들어갈 경우 신장이 개입하여 초과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용한 과부하를 만듭니다. 매일 신장은 그들이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보다 더 많은 칼슘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초과분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소변 내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별표 고칼슘요증, 하이퍼케큐리어, 별표이라는 상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전혀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신장 내부에서 작은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들은 수산염, 악설레일 및 다른 화합물과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결석으로 성장합니다. 신장 결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통증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통증 중 일부이며 종종 출산에 비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통증은 우려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러한 결석이 요로를 통과할 때 그들은 신장과 요관 내부의 섬세한 조직을 긁고 자극합니다. 각 결석은 미세한 흉터를 남기고 각 막힘 에피소드는 별표 네프론, 네프란즈, 별표이라고 알려진 여과 구조를 손상시키는 압력을 생성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걸러내는 능력을 서서히 잃고 그 구조는 반복적인 염증과 흉터로 인해 약해집니다. 칼슘 처리의 단순한 불균형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만성 신장 질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태입니다. 의학 문헌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표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 커네이디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저널. 별표에 발표된 한 사례는 혈액 수치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거의 3년 동안 매일 오만 IU의 비타민 D3를 복용한 64세의 남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는 칼슘 수치가 극적으로 상승한 심각한 별표 고칼슘혈증, 하이퍼캘슘이어 별표이었습니다. 그의 신장은 석회화되었는데 이는 칼슘이 신장 조직 자체에 직접 침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그는 결국 투석이 필요했고 치료 후에도 그의 신장 기능은 결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신장이 힘들 때 우리에게 경고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손상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시작되기 위해 극도로 높은 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D3의 적당한 용량조차도 몸의 칼슘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사용할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들이 없으면 신장은 나머지 몸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을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그 추가적인 작업량은 조용히 누적되어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과정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칼슘이 뼈로 적절하게 안내되고 조직에 의해 사용될 때 신장은 이 압도적인 부담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유지될 때 몸은 칼슘을 더 원활하게 관리하여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입니다.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간단한 혈액 검사로 D3 수치가 모니터링될 때 실제 해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조기 경고,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D3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성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신장은 탄력 있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평생 동안 당신을 지탱할 수 있으며 이는 몸속 칼슘 움직임을 신중하게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장의 불안정한 리듬, 전해질 혼란. 심장은 인체에서 가장 놀라운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거의 10만 번 박동하며 혈관 네트워크를 통해 몸의 모든 구석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정확하게 박동하려면 각 수축을 제어하는 전기 시스템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균형은 세 가지 주요 전해질인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에 크게 의존합니다. 각각은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심장 근육이 수축하도록 유발합니다. 마그네슘은 이완을 허용합니다. 칼륨은 한 박동에서 다음 박동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3가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마그네슘이 이를 균형 잡을 적절한 양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심장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잦은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수축과 이완의 순환 대신 심장 근육은 더 흥분하기 쉬워집니다. 전기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며 이 불안정성은 많은 성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너뛰는 심장 박동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멈췄다가 갑자기 따라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가슴의 떨림 에피소드를 느끼는데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감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증상은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들은 칼슘과 마그네슘 사이의 균형이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칼슘이 우세할 때 심장 근육은 더 수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심장이 혈액으로 채워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이 제대로 이완하고 다시 채워지도록 하는 별표 이완 기능, 다이어스탈릭 펑션, 별표 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는 휴식 중에도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심장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가쁘거나 일상적인 작업 후에 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문제의 근원이 매 박동을 제어하는 미네랄 균형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과학적 연구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별표 미국 임상 영양 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 별표에 발표된 한 연구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심방세동, 에일리얼 피브럴레이션,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성인들에게 가장 흔한 부정맥 중 하나이며 뇌졸 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D3에 의해 유도된 칼슘의 급증을 전기 시스템이 안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이 리듬을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항상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종종 작은 불규칙성으로 시작하여 떨림이나 쿵쾅거림의 에피소드로 그리고 결국에는 더 눈에 띄는 리듬 문제로 점진적으로 축적됩니다. 증상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스트레스, 카페인, 탈수 또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D3와 마그네슘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일 때 그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놀라운 완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장은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이 조화롭게 유지될 때 잘 기능합니다. 그 조화가 회복되면 리듬이 안정되고 쿵쾅거림이 진정되며 심장은 설계된 대로 편안함과 안정성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제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장기적인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이유이며 특히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강하게 지내고 싶은 성인들에게 중요합니다. 가장 조용한 위험, 동맥의 석회화와 심장마비 위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영양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용한 것은 칼슘이 방향을 잃을 때 동맥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유연하고 살아있는 조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심장 박동마다 그들은 혈액의 급증을 수용하기 위해 약간 확장하고 압력을 유지하고 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드럽게 수축합니다. 이 탄력성은 건강한 심혈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3가 혈류로 들어오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키고 그것을 뼈로 안내할 충분한 비타민 K2가 없을 때 그 초각 칼슘은 동맥벽 내부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눈에 띄게 칼슘 침전물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침전물은 수도관 내부의 작은 모래알처럼 작용하여 혈관을 점차 경화시키고 뻣뻣하게 만듭니다. 한때 유연했던 것이 단단해집니다. 많은 심장 전문의들은 이 과정을 별표 부드러운 동맥이 단단한 파이프로 변하는 것, 별표우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몸속에서 느껴지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맥이 뻣뻣해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혈관은 유연한 혈관처럼 각 심장 박동의 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심장은 이 좁아지고 석회화된 영역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펌프질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작업량이 증가하며 전체 심혈관 시스템이 부담을 받습니다. 동맥 내부의 석회화된 부분은 또한 별표 플라크, 플렉, 별표가 형성되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됩니다.
플라크가 축적됨에 따라 동맥의 구멍은 더 작아지고 이는 혈류를 더욱 제한하며 완전한 막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동맥 석회화가 심장마비 및 뇌졸 중에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별표 미국 심장학회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칼리지 오브 카오디알러지 별표에 발표된 연구는 2만 5천 명 이상의 참가자를 추적했으며 관상 동맥 칼슘 점수가 미래 심혈관 사건의 단일 가장 강력한 지표임을 발견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흡연 이력보다 더 강력합니다. 동맥 내 칼슘은 심혈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창입니다. 이 과정으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요소는 비타민 K2, 특히 MK-7 형태입니다. K2는 동맥에서 칼슘을 제거하고 그것이 속한 뼈 쪽으로 안내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K2가 충분한 양으로 존재할 때 그것은 교통통제관처럼 작용하여 칼슘을 혈관벽에서 멀리 당겨 골격 시스템으로 안내합니다. K2가 없으면 D3가 가져온 칼슘은 연조직을 제외하고 갈 곳이 없으며 눈에 띄지 않게 커지는 장기적인 위협을 만듭니다. 동맥 석회화는 조용히 발생합니다. 종종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이 한참 진행될 때까지 완전히 괜찮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D3, K2, 그리고 마그네슘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동맥은 유연하게 유지되고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심장은 매 박동마다 효율적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결론, 올바른 조정의 힘이 제 전체 그림을 보았으므로 비타민 D3, 비타민 K2, 그리고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양제들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몸속에서 6가지 주요 영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신경계 과자극, 경련, 근육통, 불규칙한 신호로 이어집니다. 소화관 자극, 잘못된 형태의 마그네슘이 사용될 때 염증을 유발하고 장내벽을 약화시킵니다. 골밀도 감소, D3가 뼈에 도달하지 않는 칼슘을 가져올 때 뼈가 실제로 밀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장 과부하, 초과 칼슘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면서 신장이 과부하되어 결석 및 장기적인 손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 리듬 불안정, 전해질이 불균형해질 때 심장이 안정적인 리듬을 잃기 시작합니다. 동맥 경화, 칼슘이 동맥에 침착되어 동맥을 경화시키고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영향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D3, K2, 그리고 마그네슘은 고립된 알약으로 복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조정된 시스템으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올바른 양으로 함께 사용될 때 그들은 서로를 지원하고 건강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만듭니다. D3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K2는 그 칼슘을 뼈로 안내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근육, 그리고 심장이 칼슘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장기를 보호하고 몸을 강하게 유지합니다. 이 영양제들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세계에서 6개월마다 칼슘 수치와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혈액 검사는 무언가가 균형을 잃기 시작하고 있다면 조기 경고를 제공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미네랄 변화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중요합니다. 가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후에도 강하고 독립적이며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싶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D3, K2,
또는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그들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문제를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위험한 균형 D3, K2, 마그네슘의 숨겨진 위험.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바로 지금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성인들이 비타민 D3, 비타민 K2,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몸속에 조용히 생화학적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양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제품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 아침 복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안전하고 간단하며 심지어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 잘못된 형태 또는 잘못된 조합으로 복용될 경우 심장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신경계를 압도하며 장기가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신호를 받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뇌가 리듬을 벗어난 전기 충격을 조절하려 애쓰는 것, 혈액 화학 성분이 급격히 변동하여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허둥지둥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제대로 조화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시작한 것이 갑자기 심계항진, 신경과민, 현기증, 메스꺼움, 혈압 상승,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축적되는 신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성인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뼈를 강화하거나 심장을 보호하거나 에너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D3, K2, 그리고 마그네슘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칼슘 이동, 신경 전도, 혈관 기능, 그리고 신장의 작업량을 조절합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불균형하면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일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조용히 발생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 강의에 도움이 될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몇 살이고 현재 이 중 어떤 것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비타민 D3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K2와 함께 복용하고 계십니까? 매일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읽고 답변하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지침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노년층이 좋은 의도로 이러한 영양제를 복용하지만 몸속에 조용한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비타민 D3, 비타민 K2, 그리고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성인 10명 중 6명이 이미 부조화된 방식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형태로, 또는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과 맞지 않는 용량으로 복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느껴지므로 그들은 내면의 연쇄 반응이 조용히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몇 주 또는 몇 년 동안 그 루틴을 계속합니다. 숨겨진 위험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세 영양소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칼슘이 몸 전체를 예측 불가능하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뼈로 안내되는 대신 너무 많은 칼슘이 혈류에 떠다니게 됩니다. 신경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잦은 신호를 받기 시작하여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매번 박동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완벽한 비율에 의존하는 심장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신장조차도 감당하도록 설계된 것보다 더 많은 칼슘을 갑자기 처리해야 할 때 과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에는 조용히 발생합니다.
대시보드에는 경고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갑작스러운 통증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과 영양제를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 피곤하거나, 조금 더 불안하거나, 더위에 조금 더 민감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심계항진, 잠 못 이루는 밤, 또는 가벼운 근육 경련을 알아차리고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D3, K2, 그리고 마그네슘은 각각 다르지만 필수적인 일을 수행하는 의료팀 구성원처럼 조정된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비타민 D3는 몸이 흡수하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K2는 그 칼슘을 올바른 장소, 특히 뼈로 안내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신호, 심장 리듬,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칼슘의 적절한 사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전체 구조가 불안정해집니다. 그 불안정성은 칼슘 과부하, 신경 과자극, 전해질 혼란, 그리고 서서히 심해지는 신장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불균형이 커질 때 발생하는 6가지 구체적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은 중요하며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손상으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경계의 불안정 D3가 마그네슘을 고갈시킬 때, 마그네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 긴장을 완화하거나 숙면을 돕기 위해 밤에 복용하는 이완 미네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마그네슘은 실제로 전체 신경계를 흐르는 전기 활동의 마스터 컨트롤러입니다. 뇌에서 전달되는 모든 신경신호, 근육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모든 메시지, 심장이 제때 박동하도록 유지하는 모든 리듬, 이 모든 것이 마그네슘의 안정적인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체의 전기 배선이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서 비타민 D3가 등장합니다. D3를 복용하면 음식을 통한 칼슘 흡수량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칼슘은 필수적이지만 또한 매우 활발합니다. 그것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 경로를 자극하며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듭니다. 칼슘 수치가 상승함에 따라 신체는 증가된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마그네슘을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두 미네랄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마그네슘 저장량을 고갈시킵니다. 조화롭게 움직이는 대신 그들은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경계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그 섬세한 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균형이 깨질 때 증상은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 없이 나타나는 작은 근육 경련을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종아리가 갑자기 뛰거나 발이 조여지거나 어깨가 몇 초 동안 떨리다가 다시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한밤중에 엄습하는 심한 근육 경련을 경험하는데 통증이 너무 날카롭고 강렬해서 침대에서 뛰쳐나오게 만드는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지속되는 눈꺼풀 경련을 겪기도 하는데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멈추지 않을 때 엄청나게 좌절감을 줍니다. 신경 자체도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손이나 발의 따끔거림을 느끼거나 왔다가 사라지는 무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 나타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수축을 위해 칼슘에 의존하고 이완을 위해 마그네슘에 의존하는 심장 근육이 상충되는 신호를 받기 시작하여 불규칙한 리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성인들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진정한 원인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것은 D3를 뒷받침할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 복용함으로써 생성된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과학계는 이러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별표 미국 정골의학 협회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아스티오패식 어소케이션, 별표에 발표된 한 연구는 비타민 D는 적절한 마그네슘 없이는 제대로 대사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이 너무 낮으면 D3 보충은 비효율적이 되며 혜택 대신 내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연구는 명확합니다. D3 섭취량을 늘릴 때마다 마그네슘 필요량도 증가합니다. 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경계가 그 부담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효과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떨어지고 칼슘이 몸속에서 지배적인 힘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조용히 커집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증상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근육 경련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하루 종일 너무 많이 걸어서 안절부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장 떨림은 나이가 들고 있다는 징후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은 몸이 압도당하고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안정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그네슘이 D3와 다시 조화를 이룰 때 신경계는 진정되기 시작하고 근육 경련은 사라지며 심장은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습니다. 몸이 마침내 부족했던 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는 놀랍습니다. 잘못된 형태의 문제, 장염증 및 투과성 증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선택할 때 그들은 라벨에 적힌 숫자를 봅니다. 그들은 원소 마그네슘의 양을 비교하며 종종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은 제품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별표 산화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악사이드, 별표 이 가장 흔하게 구매되는 형태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강력해 보입니다. 라벨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몸이 그것의 약 4%만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6%는 장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채 머무를 때 그것은 장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벼운 변의 이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일 계속되면 장은 지속적인 자극의 파도에 노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설사, 물설사 또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예측 불가능한 급박함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화관의 내벽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직은 섬세하며 반복적인 자극은 그 온전함을 서서히 침식합니다. 연구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별표 유럽 위장병학 저널, 유러피언 저널 오브 게스트로엔터랄러지, 별표에 발표된 한 연구는 흡수가 잘 안 되는 마그네슘 형태의 만성적인 사용이 장벽의 경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염증은 항상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세포 사이의 별표 밀착 연접, 타잇 정션즈, 별표를 점진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미세한 연접은 장의 보안 게이트 역할을 하며 무엇이 혈류로 들어가야 하고 무엇이 소화관 내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통제합니다.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혈류로 건너갈 의도가 전혀 없었던 입자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별표장 투과성 증가, Increased Intestinal Permeability, 별표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더 흔하게는 사람들은 이것을 별표 세는 장증후군, 리키 거트,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벽이 약해지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들은 이 탈출하는 입자들을 침입자로 보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면역 반응은 몸 전체로 퍼져나가 장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관절 불편함, 더 많은 뇌 안개, 식사 후 더 많은 피로, 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더 일반적인 염증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장이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됨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은 산화 마그네슘이 만드는 삼투 효과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즉, 결장, 대장은 끊임없이 물을 끌어당기는 것에 익숙해지고 규칙적인 배변을 위해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영양제가 제거되면 정상적인 운동성은 종종 느려집니다. 많은 성인들이 변비를 완화하기 위해 산화 마그네슘을 복용하지만 결국 문제를 지속시키는 바로 그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문제는 마그네슘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형태입니다.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마그네슘을 받을 때 그것은 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혈류로 이동하여 신경을 지원하고 근육을 진정시키며 장 내벽을 방해하지 않고 균형을 회복합니다. 별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매그니지엄 글라이서네이트, 마그네슘 토레이트, 매그니지엄 타우레이트, 또는 고품질이 마그네슘 말산염, 매그니지엄 메일레이트, 별표과 같은 형태는 염증이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형태들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거나 널리 이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해해 보이는 영양제가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소화 시스템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형태가 선택될 때 장은 치유되기 시작하고 염증은 감소하며 장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많은 성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에너지, 면역력,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D3 역설뼈가 약해지다. 비타민 D3를 잘못 복용할 때 발생하는 가장 놀라운 영향 중 하나는 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뼈대를 강화하고 골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D3를 복용합니다. 이것은 현명한 의도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생물학은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비타민 D3는 종종 칼슘 흡수를 돕는 영양소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D3를 복용하면 그것은 마치 배달 트럭처럼 작용하여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서 혈류로 더 많은 칼슘을 가져옵니다. 문제는 D3가 그 칼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반체일 뿐입니다. 혈액 내 칼슘 수치를 높인 후에는 임무가 끝납니다. 몸에 올바른 파트너가 있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K2 수치가 너무 낮으면 그 칼슘은 안내자가 없습니다. K2는 칼슘을 뼈로 인도하고 동맥과 연조직에서 칼슘을 멀리하도록 하는 특정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영양소입니다. K2가 없으면 D3가 가져온 칼슘은 목적지 없이 떠돌게 됩니다. 그것은 정착할 곳을 찾으며 혈류에 떠다니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이 과정에서 두 번째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K2가 칼슘을 뼈로 안내하더라도 마그네슘은 칼슘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뼈 기질, 본 메일릭스, 별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뼈 기질을 뼈의 구조를 제공하는 비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칼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강하고 밀도가 높은 뼈대를 만들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칼슘이 올바른 위치에 도달하더라도 제대로 통합될 수 없습니다.
이 두 파트너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결과는 역설이 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칼슘을 흡수하지만 뼈는 전혀 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연구는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별표 뼈 및 미네랄 연구 저널 오브 본 앤드 미너럴 리서치. 별표에 발표된 한 연구는 적절한 K2와 마그네슘 없이 고용량 비타민 D3를 복용한 사람들이 골밀도 개선을 보이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골밀도가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칼슘을 흡수하고 있었지만 뼈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인들에게 두 가지 주요 문제로 이어집니다. 골격이 점차 미네랄 함량을 잃습니다. 뼈는 더 가벼워지고 더 부서지기 쉬워지며 골절되기 더 쉬워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단순히 노화 관련 골 손실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종종 더 깊은 원인은 그들의 영양제가 몸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칼슘이 속하지 않는 곳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표 연조직 석회화, 소프트 티슈 캘시피케이션, 별표라고 부릅니다. 칼슘은 관절, 근육 조직,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혈관벽 내부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칼슘의 이러한 조용한 변화는 일부 사람들이 뻣뻣함, 유연성 감소, 또는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뼈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을 때조차도 몸은 여분의 칼슘을 처리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가야 할 곳에 놓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뼈를 보호하기 위한 바로 그 영양제가 서서히 뼈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비타민 D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이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D3, K2, 그리고 마그네슘이 적절한 균형으로 함께 복용될 때 칼슘은 필요한 곳으로 흐르고 골밀도는 개선되며 연조직 석회화의 위험은 감소합니다. 몸은 올바른 도구를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도구들 중 하나라도 빠질 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장의 과부하, 조용한 손상과 결석 위험 비타민 D3를 잘못 복용하는 것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간과되는 영역 중 하나는 신장입니다. 이 두 개의 작은 장기는 등 아래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으며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전해질이 균형을 맞추며 몸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매일 거의 50갤런의 혈액을 걸러내고 불평 없이 이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몸속 칼슘의 균형이 한 방향으로 너무 치우칠 때 신장이 가장 먼저 부담을 느낍니다. 비타민 D3는 장이 음식으로부터 흡수하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을 지원하고 신진대사의 여러 측면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몸이 그 칼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혈류로 들어갈 경우 신장이 개입하여 초과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용한 과부하를 만듭니다. 매일 신장은 그들이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보다 더 많은 칼슘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초과분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소변 내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별표 고칼슘요증, 하이퍼캐큐리어, 별표이라는 상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전혀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신장 내부에서 작은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들은 수산염, 악설레일 및 다른 화합물과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결석으로 성장합니다. 신장 결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통증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통증 중 일부이며 종종 출산에 비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통증은 우려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러한 결석이 요로를 통과할 때
그들은 신장과 요관 내부의 섬세한 조직을 긁고 자극합니다. 각 결석은 미세한 흉터를 남기고 각 막힘 에피소드는 별표 네프론, 네프란즈, 별표이라고 알려진 여과 구조를 손상시키는 압력을 생성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걸러내는 능력을 서서히 잃고 그 구조는 반복적인 염증과 흉터로 인해 약해집니다. 칼슘 처리의 단순한 불균형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만성 신장 질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태입니다. 의학문헌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표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 커네이디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저널, 별표에 발표된 한 사례는 혈액 수치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거의 3년 동안 매일 아이유의 비타민 D3를 복용한 64세의 남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는 칼슘 수치가 극적으로 상승한 심각한 별표 고칼슘혈증, 하이퍼캘슘이어 별표이었습니다. 그의 신장은 석회화되었는데 이는 칼슘이 신장 조직 자체에 직접 침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그는 결국 투석이 필요했고 치료 후에도 그의 신장 기능은 결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신장이 힘들 때 우리에게 경고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손상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시작되기 위해 극도로 높은 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D3의 적당한 용량조차도 몸의 칼슘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사용할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들이 없으면 신장은 나머지 몸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을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그 추가적인 작업량은 조용히 누적되어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과정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칼슘이 뼈로 적절하게 안내되고 조직에 의해 사용될 때 신장은 이 압도적인 부담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유지될 때 몸은 칼슘을 더 원활하게 관리하여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입니다.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간단한 혈액 검사로 D3 수치가 모니터링될 때 실제 해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조기 경고,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D3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성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신장은 탄력 있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평생 동안 당신을 지탱할 수 있으며 이는 몸속 칼슘 움직임을 신중하게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장의 불안정한 리듬, 전해질 혼란. 심장은 인체에서 가장 놀라운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거의 10만 번 박동하며 혈관 네트워크를 통해 몸의 모든 구석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정확하게 박동하려면 각 수축을 제어하는 전기 시스템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균형은 세 가지 주요 전해질인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에 크게 의존합니다. 각각은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심장 근육이 수축하도록 유발합니다. 마그네슘은 이완을 허용합니다. 칼륨은 한 박동에서 다음 박동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3가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마그네슘이 이를 균형 잡을 적절한 양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심장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잦은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수축과 이완의 순환 대신 심장 근육은 더 흥분하기 쉬워집니다. 전기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며 이 불안정성은 많은 성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너뛰는 심장 박동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멈췄다가 갑자기 따라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가슴의 떨림 에피소드를 느끼는데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감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증상은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들은 칼슘과 마그네슘 사이의 균형이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칼슘이 우세할 때 심장 근육은 더 수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심장이 혈액으로 채워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이 제대로 이완하고 다시 채워지도록 하는 별표 이완 기능, 다이어스탈릭 펑션, 별표 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는 휴식 중에도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심장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가쁘거나 일상적인 작업 후에 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문제의 근원이 매 박동을 제어하는 미네랄 균형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과학적 연구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별표 미국 임상 영양 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 별표에 발표된 한 연구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심방세동, ALL 피브럴레이션,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성인들에게 가장 흔한 부정맥 중 하나이며 뇌졸 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D3에 의해 유도된 칼슘의 급증을 전기 시스템이 안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이 리듬을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항상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종종 작은 불규칙성으로 시작하여 떨림이나 쿵쾅거림의 에피소드로 그리고 결국에는 더 눈에 띄는 리듬 문제로 점진적으로 축적됩니다. 증상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스트레스, 카페인, 탈수 또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D3와 마그네슘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일 때 그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놀라운 완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장은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이 조화롭게 유지될 때 잘 기능합니다. 그 조화가 회복되면 리듬이 안정되고 쿵쾅거림이 진정되며 심장은 설계된 대로 편안함과 안정성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제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장기적인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이유이며 특히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강하게 지내고 싶은 성인들에게 중요합니다. 가장 조용한 위험, 동맥의 석회화와 심장마비 위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영양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용한 것은 칼슘이 방향을 잃을 때 동맥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유연하고 살아있는 조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심장 박동마다 그들은 혈액의 급증을 수용하기 위해 약간 확장하고 압력을 유지하고 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드럽게 수축합니다. 이 탄력성은 건강한 심혈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3가 혈류로 들어오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키고 그것을 뼈로 안내할 충분한 비타민 K2가 없을 때 그 초각 칼슘은 동맥벽 내부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눈에 띄게 칼슘 침전물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침전물은 수도관 내부의 작은 모래알처럼 작용하여 혈관을 점차 경화시키고 뻣뻣하게 만듭니다. 한때 유연했던 것이 단단해집니다. 많은 심장 전문의들은 이 과정을 별표 부드러운 동맥이 단단한 파이프로 변하는 것, 별표우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몸속에서 느껴지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맥이 뻣뻣해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혈관은 유연한 혈관처럼 각 심장 박동의 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심장은 이 좁아지고 석회화된 영역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펌프질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작업량이 증가하며 전체 심혈관 시스템이 부담을 받습니다. 동맥 내부의 석회화된 부분은 또한 별표 플라크, 플렉, 별표가 형성되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됩니다. 플라크가 축적됨에 따라 동맥의 구멍은 더 작아지고 이는 혈류를 더욱 제한하며 완전한 막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동맥 석회화가 심장마비 및 뇌졸 중에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별표 미국 심장학회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칼리지 오브 카오디알러지 별표에 발표된 연구는 2만 5천 명 이상의 참가자를 추적했으며 관상 동맥 칼슘 점수가 미래 심혈관 사건의 단일 가장 강력한 지표임을 발견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흡연 이력보다 더 강력합니다. 동맥 내 칼슘은 심혈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창입니다. 이 과정으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요소는 비타민 K2, 특히 MK-7 형태입니다. K2는 동맥에서 칼슘을 제거하고 그것이 속한 뼈 쪽으로 안내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K2가 충분한 양으로 존재할 때 그것은 교통통제관처럼 작용하여 칼슘을 혈관벽에서 멀리 당겨 골격 시스템으로 안내합니다. K2가 없으면 D3가 가져온 칼슘은 연조직을 제외하고 갈 곳이 없으며 눈에 띄지 않게 커지는 장기적인 위협을 만듭니다. 동맥 석회화는 조용히 발생합니다. 종종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이 한참 진행될 때까지 완전히 괜찮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D3, K2, 그리고 마그네슘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동맥은 유연하게 유지되고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심장은 매 박동마다 효율적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결론, 올바른 조정의 힘이 제 전체 그림을 보았으므로 비타민 D3, 비타민 K2, 그리고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양제들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몸속에서 6가지 주요 영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신경계 과자극, 경련, 근육통, 불규칙한 신호로 이어집니다. 소화관 자극, 잘못된 형태의 마그네슘이 사용될 때 염증을 유발하고 장내벽을 약화시킵니다. 골밀도 감소, D3가 뼈에 도달하지 않는 칼슘을 가져올 때 뼈가 실제로 밀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장 과부하, 초과 칼슘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면서 신장이 과부하되어 결석 및 장기적인 손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 리듬 불안정, 전해질이 불균형해질 때 심장이 안정적인 리듬을 잃기 시작합니다. 동맥 경화, 칼슘이 동맥에 침착되어 동맥을 경화시키고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영향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D3, K2, 그리고 마그네슘은 고립된 알약으로 복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조정된 시스템으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올바른 양으로 함께 사용될 때 그들은 서로를 지원하고 건강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만듭니다. D3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K2는 그 칼슘을 뼈로 안내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근육, 그리고 심장이 칼슘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장기를 보호하고 몸을 강하게 유지합니다. 이 영양제들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세계에서 6개월마다 칼슘 수치와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혈액 검사는 무언가가 균형을 잃기 시작하고 있다면 조기 경고를 제공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미네랄 변화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중요합니다. 가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후에도 강하고 독립적이며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싶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D3, K2 또는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그들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문제를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29.